은퇴를 하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당장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요. 이처럼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해외여행이나 등산 같은 액티브한 취미를 가져야만 여생을 잘 보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여가 생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나홀로족과 다함께족 중 나와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하는데요. 나홀로족은 독서나 영화 감상 등 혼자 하는 활동에서 만족감을 얻지만 다함께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얻는 유형입니다. 또 다른 구별 방법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내면을 가꾸는 데 주력하는 정신형과 몸을 움직이는 데서 활력을 찾는 육체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감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세계 일주를 떠나거나 힘든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여가 스타일을 찾았다면 다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있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돈과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노후의 여가 활동이라고 하면 골프나 해외여행처럼 평소 쉽게 하지 못했던 럭셔리한 활동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퇴직 후에 급격히 줄어든 소득을 생각하면 이런 고비용의 여가 활동을 마음껏 즐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노후 자금 내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에 균형 잡힌 배분을 하는 게 좋은데요. 즉 평소에는 등산이나 독서같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소한 취미를 즐기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식으로 자금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여가 스타일 중에 다함께족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여가를 함께 즐길 친구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 퇴직과 함께 회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맥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 일하기 바빠서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면 마음과는 달리 퇴직 후에 날마다 TV 시청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퇴직하기 전부터 미리 친구나 지인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설사 퇴직하면서 모든 인맥이 끊겨버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그동안 인사만 겨우 하고 지냈던 이웃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문화센터나 노인대학에 다니거나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회활동에만 충실했던 남편이 퇴직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듯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친구나 이웃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내가 외출이 잦은 반면에 남편은 우두커니 집에 있거나 외출하는 아내를 따라다니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아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홀했던 집안일에 동참하려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중년 남성 요리교실입니다. 기본적인 요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또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아온 만큼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도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100세 시대에 꼭 알아둬야 할 여가 활용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